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는 변수 선택법이 있습니다. 최적의 변수 선택을 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역적 탐색이 이상적이지만 이 기법은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할수록 높은 계산 복잡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지역적 탐색 기법을 통해 변수 선택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대적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변수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방편으로 변수 선택법을 사용하는데 변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측 모델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수 집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수 선택법은 주어진 모델에서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소거하여 모델에서 사용할 변수의 조합과 차원의 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Y의 변동성을 잘 설명하면서 X들끼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좋은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적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큰 독립변수만을 추출합니다. 변수 선택법에는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택법은 독립변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모델로부터 시작하여 유의미한 독립변수 순으로 독립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전진선택법은 매우 단순한 모델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때 빠르게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선택된 변수는 다시 제거되지 않는 그리디 방식의 탐색 기법입니다. 전진 선택법은 더 이상 추가할 변수가 없으면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후진 제거법은 데이터의 전체 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순으로 독립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으로 전진 선택법과 반대 방향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전진 선택법과 동일하게 그리디 방식의 탐색 기법으로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학습 초기에 계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전진 선택법에 비해 느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변수를 제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변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적어져서 변수 선택법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으면 종료됩니다. 단계적 선택법은 앞에 두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한번 선택되거나 소거된 독립변수를 다시 고려하여 양방향으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학습 초기에 전진 선택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선택된 변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양방향으로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번갈아 시행합니다. 단계적 선택법은 한번 선택되거나 제거된 변수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결과가 안정되며 이전의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의 개수를 계산하는 만큼 더 긴 시간이 소요되어 앞의 두 방법론들보다 학습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계적 선택법은 더 이상 추가하거나 제거할 변수가 없으면 종료됩니다. 다음 해결 방법으로는 규제 모델이 있습니다. 변수 선택법과 같은 방식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회귀계수를 고정한 상태로 여러 변수 집합을 고려하는 기법인데요. 이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서 축소 추정 기법이라고도 하며 회귀식의 목적 함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형 회귀계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과대적합된 모델은 보통 독립변수가 증가하면서 분산이 높고 편향은 낮으므로 분산 정도를 줄여주기 위해 회귀계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된 회귀식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0의 값을 갖거나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어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시면 동일한 데이터의 두 개의 모델이 적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잘 적합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모델은 과대적합되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규제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들의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회귀계수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 x3과 x4가 오차를 크게 하는 변수로 별 의미 없는 변수라고 합시다. 설명력이 별로 없다고 하면 이 규제 모델은 이 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0에 가깝거나 0으로 만들어 아래 식과 같이 최적화된 함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 모델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리치 회귀, 라쏘 회귀, 엘라스틱 넷이 있습니다. 리치 회귀는 정규화 컨셉을 처음 도입한 모델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예측 결과가 불안정하고 분산이 높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둡니다.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의 합을 대입해서 이거 보셨나요? 이거 보시면 많이 보던 식 아닌가요? 다중선형회귀 모델에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를 구하는 식에 함수를 더해서 회귀계수를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절대값의 제곱의 합을 대입했습니다. 모형의 선형계수의 값의 크기를 감소시켜 다중공선성에 의한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기서 람다는 튜닝 파라미터입니다. 람다가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회귀계수를 0으로 수렴시키고 이때 선형계수의 값의 크기가 무한히 작아질 수는 있지만 0이 될 수는 없는 특징을 리치 회귀는 갖고 있습니다. 최소제곱법보다 리치 회귀가 좋은 점은 회귀계수를 축소시켜 약간의 편차를 발생시키므로 예측값의 분산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람다가 커질 때 회귀계수가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색 곡선이 분산인데요. 람다가 커질수록 분산이 줄어들고 반면에 이 편향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편향이 엄청 증가하지요. 이와 같이 리치 회귀가 회귀계수를 축소함으로써 약간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분산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쏘인데요. 라쏘 회귀는 리치 회귀의 선형계수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변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한 로버토 팁시라니의 제안입니다. 라쏘는 리치 회귀를 보완하여 변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축소 방법으로 함수의 아까는 제곱의 합이었는데 이번에는 절대값의 합을 대입합니다. 람다는 동일하게 튜닝 파라미터로 크면 클수록 보다 많은 회귀계수를 0으로 수렴시킵니다. 완전히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몇몇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제거된 효과가 있고 해석력이 리치보다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규제 모델 마지막은 엘라스틱 넷입니다. 엘라스틱 넷은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를 절충한 모델입니다. 함수의 회귀계수의 제곱의 합과 절대값의 합을 모두 대입합니다. 여기서의 R은 리치와 라쏘의 속성에 대한 강도를 조절하며 R이 1에 가까울수록 라쏘에, R이 0에 가까울수록 리치와 유사합니다. R이 1이라면 라쏘 회귀가 되고 0이면 리치 회귀가 됩니다. 엘라스틱 넷은 선형계수의 값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그룹이 유지되도록 변수를 선택하게 만드는데요. 주로 독립변수가 많은 데이터에 사용하며 그룹핑 이펙트라고 하여 상관관계가 있는 다수의 변수들을 모두 선택하거나 제거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다수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모델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등고선같이 생긴 타원은 잔차 제곱합이고 이것은 제약 조건입니다. 잔차 모델과 규제 모델이 만나는 이 지점이 최적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 선택법은 주어진 모델에서 의미 있는 변수를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여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조합과 차원의 수를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종류로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었습니다. 축소 추정 기법이라고도 하며 회귀식의 목적 함수의 회귀 개수에 대한 제약을,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형 회귀 개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추정된 회귀식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0의 값을 갖거나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어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축소 추정법으로는 리치 회귀, 라sso 회귀, 엘라스틱 넷이 있습니다. 모델을 축소하거나 규제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잡음을 제거해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모형의 연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모형의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다중 공선성의 정의와 문제점, 변수 선택법, 규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